제주도가 지난해 6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지만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장별로 제각각이던 물 사용량 기준이 통일되고 시설관리공단도 설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권고안이 나왔으니 1년 5개월 만인데요. 시장 직선제나 권역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한 지 1년 5개월 만에 권고안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이 무산되고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방침을 발표해 더 이상 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행계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 행정체제 개편위 권고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주시와 동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등 4개로 나누고 행정시장 4명은 정당 공천이 없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장 직선제나 권역 조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폐지와 존치, 분합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역에 대한 권역 조정 부분은 조례로 이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수십억 혈세를 들이면서 주민들에게 묻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 이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시한 권고안을 다시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정책 추진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저희 제주 MBC는 그동안 신화월드의 하수 역류 사태에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를 해왔죠. 이를 계기로 제주도 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많았는데요. 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돼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 1월이 될 것 같은데요. 특위는 전 현직 도지사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현직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6개월에서 1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자의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위법한 점이 무엇인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하수 역류 사태로 인허가 특혜 논란을 빚은 신화 역사공원 등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장 22곳. 인허가 과정 전반을 살피고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제주도가 입은 재정적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예고했지만 사업장 수십여 곳을 1년 내에 조사한다는 계획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에서도 광범위하게 들어간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기간적으로도 모자라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서 세세하게 정밀하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부산시의회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장을 행정조사하는 데만 1년, 서울시의회는 사업장 한 곳을 조사하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행정조사 특위는 조사 일정과 내용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이 워낙 많아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조사 계획서에 포함될 조사단 규모와 구체적인 조사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렇듯 도의회가 하수역류 사고가 발생한 신화 역사공원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 사무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는 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제각각이던 물 사용량 기준을 통일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하수 역류 사고가 발생한 제주 신화월드. 하수 발생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일 물 사용량 규정을 절반으로 줄여 적용해서 생긴 일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각각이던 물 사용량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단지형 개발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개별 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적용됐던 물 사용량 기준은 해마다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초년도 걸 기준으로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이거를 산정해서 그 해 연도에 맞게 기준을 다시 바꾸겠다. 그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오는 2025년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하루 42만 8천 톤으로 갑절 늘려 하수 처리난을 해결하고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하수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을 확대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방류관 개선 등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해양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9개 실국장이 참여하는 하수관리 종합기획단을 구성해 이 같은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속출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하수 처리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구간별로 지하수 총량제를 도입해 적정 취수량을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안 최종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부 지역 지하수 개발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지하수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화 작업을 거친 하수를 농업 용수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각 학교별로 수험표를 배부받고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찾아 유의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내일 수능 시험에 7,500명이 응시할 예정인데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대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되며 시험장 주변 버스 노선 운행도 확대됩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공항 2곳을 운영할 경우 출입국 업무와 검역 서비스에 중복 문제가 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외국 연구기관의 자문 결과를 누락한 것은 제2공항 건설을 정해놓은 곳이라며 국토부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